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르 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재단이 아니라 예. 그런 거 한다면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에 근무했고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이랑 만나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관련돼 있는 그런 대화들이 사전에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가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하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면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최태원의 지금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 그러한 요구에서 89억 원 정도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냈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 자리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요구도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은 지금 크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공매 출연금보다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금이 아니라 200억 정도, 동계 스포츠 정책센터 16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뭐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가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꼭 뭐 대가성이 막연하게 남아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잘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뭐 이걸 잘해주면은 청와대에서 사면에 선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 내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지 않겠냐 대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뭐 동생 가석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됐나요?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 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형기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예. 대략 2015년 9월 30일 경에 예. 가능한 날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가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예. 즉 1년 전에 논의됐던 1년 후에 그대로 실행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업무일지적 같은 그 증거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를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뭐 그다가 안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라 걱정. 저런 안지나 사나 나라 걱정. 걱정을 사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사긴 사는데 내 돈은 사진 않고. 그게 생활의 지혜지. 그러니까. 특히 그 MB님 어떤 걱정을 사셨어요? 안보가 너무 안 보이지 않느냐. 응? 이럴 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보몰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색깔론 해가지고. 그래도 하긴 하던데. 잘 안 맥히잖아. 정 같질 않아. 그 우리 식구들한테 좀 더 세게 해보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 군복 입고 당사 출근 안 할까? 좋다. 이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고. 와, 그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한 번씩 하고. 낮은 보복도. 낮은 포복 딱이지. 이 낮은 포복을 해야 발목을 잡자. 발목이 딱 좋은데. 전부 엎드려! 엎드려! 자,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발목을 잡는다. 실시! 실시! 저기 여보세요. 예? 왜? 내 발목이야.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잡으래며. 아무리 그래도 피하 식별을 해야지. 에이, 피하는 뭔데요? 어머나. 왜?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잠깐씩 자나봐. 그럼 얘기하 자꾸 보는 거지. 엎드려 잤지, 지금 잠깐. 순간, 잠깐, 몇 번 그러니까 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까대니 똑같이 잠들더라고. 배가 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응? 아니,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일단 자꾸 보는 거지. 그래, 그건 또 그래. 협치하라 그랬는데, 너는 했냐? 그럼 또 할 말이 없잖아? 난 요즘 그게 제일 웃겨. 응. 우리가 요즘에 한창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지금 이게 나라냐? 우리 재활용 끝내주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주워 쓰냐? 엄청 주웠어. 불통, 오만. 우리가 전부 들었던 얘기들 그대로 다 수다 다 갖다 써. 아니, 무슨 넉마도 아니고. 넉마야. 그래, 지금 우리 당 식구들이 이게 지금 나라다운 나라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래! 재밌다. 응. 재밌지? 할 말 없지 뭐. 그러니까 아유. 예, 발목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당 식구들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정신무장, 재무장하고 덤벼드셔야 됩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 엎어진 김에 엎어져 있구나 아직. 예. 내 너무 말해. 엎어진 김에 정신무장 하자는 의미로 한번 굴읍시다. 나 안 굴러봤는데. 나는 굴러봤겠나. 그럼 굴러봐요 그럼. 좌로 굴러. 저 이빨 아니 치아는 반드시 활짝 보여야 됩니다. 자세 좋고 우로 굴러. 이거 뭐 이 정도면 굴을만 하네. 나도 이제 처음 굴러보는데 나 체질인가 봐. 그럼 말뚝 박든가. 어떻게 박는지 몰라.
말뚝도 이 광대뼈에다가 갖다 대봐요. 에이, 갓대대는 아니지. 왜 자꾸, 왜 그러는데? 일부러 그런 거지. 틸라고. 에이, 여기 오른쪽 광대뼈에다가 응. 이렇게 딱 갖다 대봐요. 그건 개머리판이고. 아니지. 아이고, 광대 나갈 뻔했으면서, 이거. 교관한테 말이 많다, 지금. 훈련병 몇 번이야? 503번입니다. 아, 깨알 같다. 그치요? 잘 친다, 깨알 개그.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독했어. 도끼 좀 빼야 돼. 오늘 많이 뺀 것 같은데. 더 빼야 돼. 더 빼고 그냥 히더 개그. 이런 거 가야 돼. 네, 부담 없고 좋지, 뭐. 자, 예. 프라그pepe의 실시! 구름에 맞춰 복잡합니다. 하나에 내가 왜 그랬을까? 둘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 예전에도 그랬어요. 썼나? 예, 그랬지. 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데. 아, 많이 좋아. 아, 그래도,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아니, 시작해볼까? 근데 왜 자꾸 명령지를, 응? 미안합니다. 바꿔서 해요. 예, 하세요, 그럼. 훈련병 번호 몇 번 하실래요? 번호? 예. 난 단위 좀 높은 걸 센 걸 해야지. 22조 훈련병. 예! 전방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힘차게 외칩니다. 실명 내도 돼? 안 되지. 아, 그럼 이걸로 외칠게. BBK! 아, 그만. 그것 때문에 보극하고 나오신 분, 그분 요즘 SNS 시작했다? 아, 그분도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쩌지? 뭘 어떻게 해요? SNS 시작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되지. 댓글. 안녕, 반가. 나 MB야. 너의 SNS는 정말 읽을거리가 풍부하구나. 비공개로 바꿔놓고, 나랑 둘이서만 주고받고, 그래, 공유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러시든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럼 그리고 그분 따위면 또 기각되더라. 예. 살아있네. 예, 뭐, 살아있는 게 어디 한둘입니까? 예, 내가 볼 땐, 검찰 내부에도 우리 우전수석 라인들 아직 많이들 살아있고, 뭐, 다 그런 거지. 에이, 그건 모르는 거지. 확인 안 된 사항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그 참 큰일 날 사람이네? 이제 밥이나 먹읍시다. 정신재무장으로 몇 번 굴르고 났더니 한 방에 허기가지네. 그래요. 이게. 그럼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식구들한테도 정신무장 단단히 해서 더 열심히 반대를 외치달라고 아낌없는 조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예, 저는 나서 밥 먹어야 때 되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최태원이 적극적히 지금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금액, 관련돼 예. 있는 예. 그런 대화들이 사전에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시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가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하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면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리 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 재단이 아니라. 예. 그런 거 한다면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그 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의 근무했고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이나 만나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한다면은 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정연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